프론트 스쿼트를 할 때 안정적인 견착을 위해서 팔꿈치를 많이 들어 올리라고 합니다. 팔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려 봤지만 여전히 자세가 불안정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팔꿈치를 들어도 자세가 불안정한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견갑골이 제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론트 스쿼트를 할 때 팔꿈치를 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팔꿈치를 최대한 들었다고 하더라도 견갑골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자세는 여전히 불안정할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팔꿈치를 열심히 들었지만 자세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불안정했던 저의 프론트 스쿼트 자세를 보고 오시겠습니다. 불안정했던 저의 프론트 스쿼트 자세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등 굽음입니다. 프론트 스쿼트를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자세인데 저는 프론트 스쿼트를 할 때 등 굽음이 발생하는 이유가 척추 신전근이 약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견갑골이 바벨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데드리프트를 할 때 광배근이 불안정하면 곱등이 데드리프트가 되는 것처럼 데드리프트를 할 때 광배근이 불안정하면 곱등이 데드리프트를 하기가 쉬워지듯이 프론트 스쿼트를 할 때 전거근이 불안정하면 곱등이 프론트 스쿼트를 하기가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프론트 스쿼트를 지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바벨을 견착할 때 광배근을 빼라 혹은 견갑골을 찍어 누르듯이 힘을 주지 말고 힘을 줘라 등의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전거근에 힘을 줘서 견갑골을 앞과 위로 움직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론트 스쿼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깨 끝이 봉긋하게 올라옵니다. 어깨 끝이 봉긋하게 올라오는 이유는 견갑골을 움직여서 팔꿈치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죠. 이렇게 팔꿈치만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고 견갑골을 같이 이렇게 올려진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역도 선수 생활을 했던 동생이 있는데 클린을 하든지 프론트 스쿼트를 하든지 바벨을 목 앞에 들게 되면 목 부위 상처보다 견봉 부위 상처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 부위 이게 여기가 많이 들키는 겁니다. 이쪽이. 근데 그 동생은 이쪽에 자극과 상처가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목 부위에만 멍이 들거나 긁힌 상처들이 생겼어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동생은 견갑골로 바벨을 지탱했기 때문에 견봉 부위에 상처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을 이렇게 들면은 견갑골을 이렇게 들어주니까 바벨이 이쪽이 견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의 눌림보다 이 부위의 눌림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쪽 부위에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팔꿈치를 들기보다 견갑골을 움직여 바벨을 받치면 척추 기립근의 부담을 전거근이 일정 무게에 부담합니다. 그에 따라서 척추는 더욱 견고해지고 등 굽음 현상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견갑골 움직임을 더해 프론트 스쿼트를 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불안정했던 저의 프론트 스쿼트 자세 특징 두 번째는 고관절 신전근 부재입니다.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 신전근이 원활하게 이완하고 수축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고관절 신전근이 스쿼트를 하는 동안 원활하게 근수축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무릎의 부담은 커집니다. 따라서 고관절 신전근이 원활하게 근수축 활동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불안정했던 저의 프론트 스쿼트 자세에선 고관절 신전근이 완전히 부저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할 때 상체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보니 고관절 신전근이 원활하게 근수축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관절 신전근이 원활하게 근수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견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관절 신전근이 신장성 수축하여 고관절이 굴곡하면 상체는 숙여집니다.
이때 견착이 안정적이어야 상체각을 부담 없이 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착이 불안정하면 상체를 숙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약 견착이 불안정한데 억지로 고관절을 굴곡하려고 하면 손목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바벨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 고관절에 이렇게 접으면 상체가 숙여지는데, 이거를 이 견갑골과 이 팔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만약 이게 그대로면은 상체가 숙여지는데 바벨은 받아야 되니까 이 손목의 눌림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목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앉고 일어서는 동작을 비교해 봤을 때 상체각이 변하는 것은 고관절 신전근이 원활하게 근수축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관절 신전근이 원활하게 근수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관절 신전근 때문이 아니라 견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프론트 스쿼트와 안정적인 프론트 스쿼트를 동시에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프론트 스쿼트를 할 때 팔꿈치를 앞으로 드는 동작은 중요하지만 팔꿈치를 들기에 앞서 견갑골이 바벨을 받아줘야 합니다. 견갑골이 바벨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견갑골의 전인과 후방경사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견갑골의 전인은 요거죠. 요건데 이것만으로는 전거근 수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아줘야 됩니다. 전인과 후방경사. 후방경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견갑골이. 전이는 이거고요. 이걸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렉 포지션 이렇게 만드는 거죠. 견갑골에 이렇게 힘 빠지지 않고 렉 포지션. 그럼 전거근 수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견갑골로 바벨을 봤는데 약 2-3년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프론트 스쿼트를 할 때 어떻게 견착을 해야 되는지 알고서 연습을 했다면 그 기간은 짧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보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